안녕하십니까. 2011년 가을 학기 심층신경망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학과 석사과정 정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1년 KDD 학회에서 발표된 Transformer Based Framework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이란 제목의 논문입니다. 우선 제목에 나타나 있는 멀티버라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특정 변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는 매년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이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멀티버라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멀티버라이트가 다변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베이징 PM10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이 PM10이란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의 농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PM10 같은 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온, 기압, 오존 농도, 일산화탄소 농도 같은 요소에 의해서 이 값은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PM10이란 값을 정확히 보기 위해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시간에 따른 변수의 변화가 특정 값에 영향을 끼치는 식의 데이터를 멀티버라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고,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는 이 산업이나 과학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측정할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를 라벨링 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따라서 종종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굉장히 언슈퍼바이즈드 혹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버라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들이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무빙 에버리지 방식을 사용하는 아르마나 아리마 같은 방식들이 있어 왔고, 최근에는 하단의 하이브코트나 TS치프, 로켓 같은 간단한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딥러닝을 활용하는 방식도 최근 2019년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LSTM과 CNN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의 문제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식이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보다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딥러닝 방식이 인셉션 타임과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하이브코트 방식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인셉션 타임이 딥러닝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연구되었던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멀티버라이트 타임 시리즈 분석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에 발표된 딥러닝 모델인데, 기존의 NLP 문제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멀티버라이트 타임 시리즈 문제에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작년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그대로 활용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측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아리마 방식이라든지
딥러닝의 LSTM, 시퀀스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트랜스포머는 이 멀티브라이트 타임 시리즈 문제에 도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렇게 실제 도입이 되었을 때 기존의 딥러닝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멀티브라이트 타임 시리즈 문제의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분들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오로지 인코더 부분만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코더만 활용하는 모델은 기존에 대표적으로 벌트 같은 모델이 있었는데, 이렇게 디코더를 굳이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디코더 모듈은 NLP 같이 무언가를 새로 제너레이트하는 그러한 태스크에 굉장히 적합한 모듈이었는데, 본 문제에서는 이런 생성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디코더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굳이 디코더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절반 이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벼운 모델을 만들고자 디코더를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이 모델의 상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 모델의 간단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처 벡터를 xt, 특정한 타임 스텝의 t에서 피처 벡터를 xt라고 했을 때 이 xt는 인풋 벡터 ut로 리니어하게 프로젝션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데이터는 멀티브라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인풋 벡터 ut는 해당 타임 스텝 t에서 각 변수들의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벡터 값이 됩니다. 이러한 ut 벡터들은 포지셔널 인코딩 레이어를 거쳐서 시퀀셜한 정보가 부여가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인코더를 거쳐서 파이널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인 GT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GT는 하나의 벡터로 콘캐티네이션 되어서 최종 덴스 레이어를 거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문제의 예측값을 내놓게 됩니다. 이 모델의 구조를 보시면 기존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은 피드포워드 이후나 멀티헤드 어텐션 이후에 매번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는데, 이때 NLP에 좀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문제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과정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보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해서 더 좋은 성능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후의 저자들은 NLP 태스크에 굉장히 인풋의 랭스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픽스드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이용했던 것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러너블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을 해 더 좋은 성능을 얻어냈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인풋 데이터의 특정 비율 R만큼의 비율로 마스킹을 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특정 타임 스텝 t에 대해서 이렇게 마스킹된 인풋을 입력을 받으면 모델은 그 마스킹된 값이 원래는 어떤 값이었는지 그 xt를 예측을 하는 식으로 모델의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인풋의 데이터가 특정 비율 R로 이렇게 마스킹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마스킹하는 과정은
최소한의 길이를 유지하는 식으로 마스킹이 되게 됩니다. 즉 평범하게 베르누이 분포로 마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 분포를 띄도록 마스킹이 되는데, 이 이유는 너무 짧게 마스킹이 되어버리면 굳이 그걸 예측을 하지 않고 그 값의 앞뒤 값을 그대로 복사하는 식으로 이 모델이 학습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막고자 이렇게 최소한의 길이를 지정해 놓는 식으로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식으로 진행하는 마스킹이 더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마스킹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해서 그럼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문제에 맞도록 파인 튜닝하는 과정으로 데이터를 예측을 하면 단순 슈퍼바이즈드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과 결과를 보시면, 우선 사용한 데이터셋은 흔히 타임 시리즈 멀티버라이트 데이터로 자주 사용이 되는 UEA와 UCR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16개의 헤드, 3개의 인코더 블락, 그리고 128 패치 사이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실제 리그레션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보시면 저자들이 제시한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앞서 언급된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트랜스포머 모델, 그 중에서도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저자분들은 언슈퍼바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적합한 멀티버라이트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소타 모델들을 전부 이기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시한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방식은 굳이 추가적인 데이터 없이 이미 있는 데이터에 마스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더 수집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모델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